첫 번째 예시도 이 예제 스토리가 나오는데 어느 날 저녁 나는 로스경을 위해 열린 연회에 참석했다. 저녁 식사를 하다가 내 옆에 앉은 한 남자가 일을 버려놓는 것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결정짓는 것은 신이다 라는 인용을 섞어가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그 재담꾼은 자기가 인용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나는 정확한 출처를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음을 인정받고 인정의 욕구, 인정받으려고 해버린 거예요. 순간 내 잘난 점을 과시도 할 겸 내가 옳다라는 걸 왠지 사람들은 이런 욕구가 다 있으니까 순간 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인정받고 과시도 할 겸 누가 청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게 아닙니다. 거의 성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셰익스피어에서 나오는 말이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오는 말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건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연기를 그만둔 이유 알겠죠? 네. 그건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제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감정이 이제 서로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대립이 되니까 좀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내 우측에는 그 이야기꾼이 앉아 있었고 내 왼쪽 좌측에는 내 오래된 벗인 프랭크 가몬드가 앉아 있었다. 그 친구는 오랜 세월 동안 셰익스피어 연구에 매진해왔다. 그래서 그 재담꾼과 나는 가몬드에게 그 출처에 대해서 물어보기로 했다. 그는 그 얘기를 듣고서 탁자 아래에 있는 내 발을 툭 건드리고는 말했다. 이런 데일, 자네가 틀렸네. 저 신사부 말씀이 옳아. 그 말은 성경의 한 구절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랭크, 자네도 그 말이 셰익스피어가 한 이야기임을 알고 있지 않은가 하고 물었어요. 그래, 물론 알고 있지. 그는 답했다. 햄릿 5막 2장에 나오지. 하지만 우리는 즐거운 자리에 초대받은 손님이 아닌가. 그런데 굳이 그가 잘못했다고 지적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하면 그가 당신을 좋아할 것 같은가? 그의 체면 살리는 일을 좀 하는 게 어때서? 그죠? 결국에 이기로 간 게 아니잖아요. 말싸움하러 간 게 아니고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거 따지려고 간 게 아니죠. 이게 좋다 나쁘다를 따지러 간 게 아니라 그를 존중해주고 그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팅을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그거보다 이게 더 좋죠. 막 이런 얘기하고 그거 막 까야 되고 막 전쟁을 해야 되고 우리도 막 이겨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이 펼쳐집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영역도 있겠지만은 그게 큰 맥락에서는 의미가 없다. 이기고 지는 건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긴들 그가 날 좋아하겠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첫 번째 이야기가 이 셰익스피어의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우리도 우리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되게 많아요. 내가 여기서 말싸움을 이겨서 얻는 게 뭐지? 그럼 그냥 져도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자네 의견은 물은 적이 없고 자네 의견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네. 이거를 우리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안물, 안궁.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아.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너의 의견을 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다. 근데 왜 그렇게 막 주장하려고 하냐. 그죠? 그런데 왜 그 사람과 논쟁하려 하는가? 극심한 대립은 피하도록 하게나. 저도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도 이 구절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봤죠.
저도 상당히 대립을 안 하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충돌을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충돌을 하지 않고 피하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그렇게 충돌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잘 피하면서 미꾸라지처럼 혹은 뭐 능숙하게 이렇게 잘 피하면서 살았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도 모르게 어렸을 때 읽었던 막 탈무드 그런 데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그렇게 탈무드도 엄청 읽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도 굳이 싸워서 얻어지는 게 뭐냐. 여기서도 나오죠. 개랑 싸워서 개를 이겨서 뭐하냐. 멍멍이 개를 이겨서 뭐하냐. 그냥 걔한테 물리면 이겨도 내가 아픈데 지나가다가 누구랑 싸워서 이기면 뭐하냐. 내가 혹시라도 다치면 이긴들 내가 다쳐서 아픈데.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마인드를 어렸을 때부터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극심한 대립은 좀 피해라. 이 말을 해준 그 친구는 이제 죽고 없다. 하지만 내게 가르쳐준 그의 교훈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죠? 극심한 대립은 피하도록 하게나. 저도 이게 생활화돼 있어요. 아, 극심한 대립은 좀 피하자. 그래서 오히려 이걸 어렸을 때부터 좀 생활화했기 때문에 단점은 뭐냐면 대립이 생겨버렸을 때 스트레스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역력이 약해진 거야. 대립 면역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이 모든 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가 대립을 하는 게 싫어서 대립을 안 하고 살았더니 작은 대립 자체가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대립과 적절한 싸움은 아주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방긋방긋 웃으시는데 뭔가 생각나시는 게 있는 것 같으신데요. 한마디 아니요, 해주시죠. 저는 네. 극심한 대립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아, 네. 엄청 튼튼하시겠군요. 예, 저는 그 상대방을 그냥 반 죽여버려야죠. 반 죽여. 그래 전날 당하면 밤새 고민해갖고 그 다음날 가갖고 아주 반 죽여. 아, 네. 시원하시죠. 그렇게 하면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 필요가 별로 없어.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친하면 됐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나한테 이렇게 공격할 정도의 사람은 내가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다음날 반 죽여버리는 거죠. 네. 근데 반평생 사니까 후회가 막 심하고. 후회가 좀 돼요. 잃어버린 아까운 왜 인생 사람들이 그렇게 좀, 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왜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중에 후회해. 네, 맞아요. 그렇게 하다 그러니까 뭐 보면은, 부부싸움도 길게 가보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좀 이렇게 지혜로운 게 아니 뭐냐 생기는 게 그 뭐 경험의 결과죠. 뭐 극심한 대립이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네, 적당한 수준에서 눈치 봐가지고 이제 본인을 낮추는 것이 좀 네. 필요하고 그거는 한 몇 살 정도 때쯤에 그걸 깨닫고 내가 극심한 대립을 안 해야겠다라고 느끼셨나요? 대략 50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50. 예, 40대까지만 해도 그죠? 예. 막 이렇게 틀린 소리 하고 이러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짚어야 돼. 예. 저도 한 근데 10, 이제 50 넘어서면 그럴 것도 없는데. 저도 한 10년을 더 참아야 된다는 얘기군요. 예.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그 상대방의 감정을 막 건드리거나 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그냥 그 나이 50 넘으면 이렇게 생겨나는 지혜인 것 같아요.